안녕하세요. 4월 1일 코로나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Q&A를 통해서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실제 촬영하고 있는 현재는 3월 31일 밤 10시 정도쯤 됐고요. 어, 갑자기 이 전화 문의가 많더라고요. 동학개미운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좀 사실 용어가 웃겼어요. 개미운동 한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 그거 이제 동학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도 좀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관군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의병이 강했던 그런 전통이 있어서 기관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을 개인 투자자가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개인도 외국인도 기관도 결국 의사결정자는 다 개인이죠. 그래서 뭐 법인의 주주가 되든지 법인의 오너가 되든지 의사결정하는 사람 다 개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차이는 뭐냐라고 말하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이죠. 외국인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 GDP가 전 세계에서 2%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 같은 경우는 25%, 중국이 한 15% 정도쯤 차지하니까 한국보다 대략적으로 7배 내지 12배 정도 좀 큰 나라에서 왔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미국이 한 40% 넘어가니까 우리나라보다 20배 정도쯤 되는 나라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과 개인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의 차이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투자 경험이 좀 많죠. 특히 뭐 미국은 1890년도에 다우지수가 만들어졌으니까 1980년대 코스피가 만들어진 한국하고 한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경험이라든지 유전자에 각인된 걸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훨씬 더 투자를 잘 알겠죠. 그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1999년도에 대한민국이 금융 선진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CFA 수업을 들으러 갔고 그때 그 CFA에서 처음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썼던 퍼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퍼밴드, PBR 밴드. 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프라이스 밴드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차이는 돈의 차이기도 하고 분석력의 차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기관은 도대체 뭐냐? 그럼 기관은 개인들이 간접 투자를 하던 시절에는 기관의 힘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기관의 힘이 좀 힘을 많이 잃어버린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현재는 개인들이 사모펀드에 다치면서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고, 그래서 지금은 기관보다 개인의 힘이 더 세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혹은 기업이 더 힘이 세냐, 개인이 힘이 더 세냐, 그러면 기업보단 개인이 힘이 더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힘이 센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겠죠. 이건희 회장 재산이 20조 정도쯤 돼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도대체 그러면 개인들의 합인데 개미들이지 않습니까? 개미들인데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600조 정도, 1800조 정도쯤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3800조 정도쯤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자금의 이동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금에서 주식으로 온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어, 우리나라에 진짜 오랜만에 본 자료네요.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을 보면 뭐 이 자료가 그렇게 크게 자료가 바뀌지 않았을 거니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죠.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산을 한 100조쯤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이 75고 현금이 11이고 주식 채권 펀드가 6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융자산이 3,800조라고 생각하면 요 세 가지를 합한 게 3,80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11%에 있는 자금들이 이쪽으로 왔겠죠. 왜 왔을까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왔겠죠.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 기대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금 자산이 주식으로 혹은 보험 자산 중에 일부가 주식으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죠. 겨우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마어마한 자금이 왔다는 것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왔다는 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여하튼지
가게가 이기나요? 외국인이 이기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더 똑똑한 개인이 이기느냐, 좀 더 멍청한 개인이 지고 똑똑한 개인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냐, 뭐 그렇지 않냐, 뭐 이 정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개인이 이길 거냐? 저는 그 매수하는 개인이 이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다고 얘기해서 뭐 퍼에 대한 얘기도 하고 피북별로 레이셔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실적이 되게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포워드 12months 현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정도쯤에 대한 이익을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 트래킹에 들어가면 현재는 이제 4월 1일부터 됐다고 생각하면 현재 시점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 3월 말까지 또 4월 달이 되면 또 계속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래서 펄을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피북별로 레이셔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 K 빼기 G분의 ROE 빼기 G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력인 ROE가 너무 낮죠. 그래서 주가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미국의 ROE가 평균적으로 한 뭐 18% 정도쯤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한 10%대에서 한 5%대까지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낮은 것이 당연했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오른쪽이 문제가 됐거든요. 분모에 있는 것이 K 빼기 G죠. 요구 수익률이 떨어졌죠. 요구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예전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야 수익률 20% 나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다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야 10%는 감지덕지지 야 5% 정도쯤만 돼도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낮아진 요구 수익률이 실제로 그 낮아진 자본이익률하고 상쇄가 돼서 피북별로 레이셔가 레벨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개미들 중에서는 매수자인 개미가 이길 확률이 전 높다.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은 좀 도발적인 얘기고 어떤 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왜 2030이 살까가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도 2030이 샀고 주식도 2030이 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2030은 사고 40도 안 살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현재 2020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20년 20살인 사람은 2000년생이죠. 자 그런데 2000년생의 부모 세대는 1970년도에 태어난 50살일 확률이 높아요. 30살인 사람은 부모가 60이고 40살인 사람은 부모가 70이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70년생인데 저희 애들이 제가 결혼 좀 일찍 해서 애들이 좀 이르긴 한데 제 친구들 평균이 이 정도쯤 됩니다. 근데 이제 70년도에 태어난 저는 어떤 성공의 경험, 그다음에 어떤 뭐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냐고 하면 2000년대 IT 버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번 친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참 많이 하고 자랐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2000년도에 결혼 정도쯤은 했었으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2004년 5년 정도쯤 돼서 집을 장만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70년생은 주식으로 성공했던 사람을 본 경험이 있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익숙하죠. 그리고 그것이 간접적으로 20대한테 전달됐을 것 같아요. 자, 30대는 60살 정도쯤 되는 부모를 데리고 있습니다. 부모를 이제 부모랑 같이 살죠. 그러면 1960년대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근데 1990년도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바로 전후에 그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으니까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88년 올림픽을 할 때쯤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대한민국의 이제 서울이 엄청 크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서울 인구도 급증을 하기 시작했죠. 1960년생들도 뭘 느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주식 투자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겠죠. 1960년생들은 이제 나이가 40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2000년대 즈음에는 처음으로 IMF를 겪습니다. 근데 IMF를 겪었을 때 60년생들은 그렇게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가 이제 IMF 때 만들어진 상품인데 뭐 평당 900만 원 이렇게 거래됐기 때문에 그때 그 위기에 사야 돈을 번다는 사실을 60년생들은 좀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들도 되게 많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벌지를 못했어도 60년생들은 IMF 때 돈을 벌었던 경험이 좀 많습니다. 70년생도 또 뭔가 하면 서프라임 때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들은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라서 그들은 주식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부동산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뭐 하다못해 암호화폐도 되게 과감하게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40년 40대 그 다음 40년 40대인데
40대는 1980년생 정도쯤 됩니다. 그들 부모가 1950년생이죠. 이 1950년생은 좀 인생이 좀 불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한국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되게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이런 거의 종신고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봉 상승률도 꽤 높았죠. 그 다음에 금리가 무엇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1950년생 부모들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조직에서 되게 다른 사람하고 융화를 하고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들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안전되게 살아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1980년생들은 또 되게 좀 안타깝게도 82년생 같은 경우는 좀 그랬었는데, 태어나서 6살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됐던 2002년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갔죠. 그러니까 80년생들은 1950년생 부모들이랑 너무 다르게 부모는 후진국에 태어났는데 1980년대 태어난 자식들은 이런 선진국에 태어난 적이 없죠. 그래서 상당히 미스매치가 많아요. 어떨 때는 이런 선진국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후진국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중간이 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80년생들하고 1950년생들은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아주 소수들이 좀 존재를 하고, 그 대부분들은 좀 이제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주위를 보면. 그러니까 60년생, 70년생들은 우르르 해서 좀 다 같이 하는 것에 비해서 1950년생들은 뭐라 그러지, 편차가 좀 되게 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어떤 생각을 좀 제일 많이 하는가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했던 이유는, 이번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되든 이게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어떤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되는가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는 류의 것들을 이렇게 먼 산 내다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로나 첫 번째 이제 Q&A를 했는데, 다음 질문 같은 것도 이제 열심히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좀 댓글을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